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째려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눈이 작아서 째려 보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쳐다봤다. 나는 당신이 겁나지 않는다. 어제 재판에서 유동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유동규의 고함. 자, 지금 이 이재명과 직접 선거에서 붙어본 사람, 윤석열 대통령, 가장 최근에 붙어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총선에서 붙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게임이 힘든 거였지만 끝까지 선전했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개헌 국면 이걸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계속 탄핵 국면이 되면서 지금 이 이재명은 조기 대선을 하겠다고 조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주자들이 지금 한 4명쯤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가장 강하게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장관, 김문수 장관의 이름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정부 장관으로는 드물게 김문수 장관은 공개적으로 이재명과 헌법재판소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이 직책 같은 게 이 당협위원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작심하고 이재명을 두들겨 팼습니다.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내용이 좋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아수라백작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 권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다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인천광역시당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방금 원희룡 전 장관이 충격적인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저는 한 달째 아침에 일어나면 꿈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7년 전하고는 다르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만, 저도 그때 당해봤습니다만, 우선 우리 당원들이 우리끼리 갈라져서 싸우면 힘 한번 못 써보고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개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뭉쳐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그때는 탄핵당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문재인이었는데 지금은 누구? 이재명입니다. 아수라 백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돌덩이 치웠어야 되는데 못 치워서 국가의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남시장 하면서 5조짜리 대장동 사업부터 해서 재판만 10몇 개 갖고 있는 사람, 온갖 국가기관에 거짓말하고 이권이 보이면 다 하고 북한에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본인 인기 끌려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인사권, 정책, 이권 덩어리 공권력 갖게 되면 우리가 지금 꾸는 악몽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나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끔찍한 나라. 성남시장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통령 되면 오죽하겠나, 이런 원희룡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끼리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이재명과의 차이만큼 우리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더 큰 문제는 뭔가, 이걸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가면서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 더 크게 연합하고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또 받습니다. 민주당 벌써 탄핵을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릅니다. 거부권 당한 법만 해도 쌀값 떨어지면 무조건 돈을 주겠다. 농민들 공무원 만드는 법을 시작해서 인기만 끌겠다면 뭐든 주겠다고 해서 나라 거들낼 판입니다. 국회 190석 갖고도 저런데 대통령까지 한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거부권이라도 있으니 막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자기네가 더 설치될 판인데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거죠. 저도 목숨 걸 각오로 나설 겁니다. 대선 우리끼리는 의견 다르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니까 우린 논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를 떼어내고 서로에 더 넣어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세력 말고는 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대선 어디로 갈지 누굴 지도자로 세워야 할지 집안 내 의논은 치열하게 해야겠죠. 이걸 우리가 서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바깥에 대해서는 동지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1월 초의 악몽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번 기회에 돌덩이 화끈하게 박살내버리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게 원희룡의 신년 인사말입니다. 다 떠나서 지금 뭉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로 치고받고 내부적으로는 토론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재명하고만큼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뭉쳐야 합니다. 자, 한번 당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 많은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인 자중하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